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평소처럼 조용하던 한 미용실이 단 6개월 만에 전국적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200명의 여성 창업가를 배출한 기적의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한 것도, 정부 지원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은 마치 뭔가 특별한 마법에 걸린 듯 사우디 여성들의 성지로 변모했습니다. 전 세계가 의아해하던 그때 한국문화원이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국의 믹스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도대체 작은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중동 사회를 이렇게까지 뒤바꾼 걸까요? 그 시작은 번아웃에 시달리던 한 사우디 여성의 절망적인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커피를 마신 여성들이 하나둘씩 자신만의 꿈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여성 전용 미용실을 운영하는 마리아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만약 한국인이라면 이 노란색 믹스커피를 단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건 마치 난 한국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쌀밥이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거나 분명 군대는 다녀왔지만 총을 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작은 노란 봉지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 전용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곳이 아닙니다. 히잡을 벗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자 여성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장소였어요. 하지만 2024년 초까지만 해도 그런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미용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예약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현실이 저를 냉정하게 깨웠습니다. 라시다 오전 10시, 파디마 오후 3시. 딱 2명의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어요.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미용실의 하루 예약이 고작 2명뿐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마리아, 어서 와. 가장 먼저 출근한 직원 자이나브가 밝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손에 든 계산기와 장부가 오늘도 나쁜 소식을 가져올 것 같았거든요. 원장님, 앉으세요. 이달 계산서 정리했어요. 자이나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나빠?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달도 적자예요. 게다가 지난달보다 더 심해졌어요. 임대료 35만 리알, 직원 급여 28만 리알, 전기세와 각종 관리비 12만 리알. 총 지출이 75만 리알인데 매출은 겨우 31만 리알이에요. 44만 리알의 적자. 한국 돈으로 약 1,30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번 달이 가장 심했어요.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이나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이 미용실에서 7년째 일하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힘들었던 우리 미용실이 이렇게 텅 비게 된 건 여러 이유가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가 심각했어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사우디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졌죠. 미용실 서비스는 필수가 아닌 사치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머리 한 번 하는데 드는 돈으로 아이들 학용품을 사야 해요. 한 단골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면서 한 말이 마음에 아프게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최근 종교 당국에서 여성들의 외출을 더욱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남편이나 남성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집 밖으로 나오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매일 아침 이런 전화가 반복됐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오늘 파디마 씨가 예약을 취소했어요. 왜요? 남편이 갑자기 외출 허락을 취소했대요. 집안 행사가 생겼다면서. 이런 일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벌어졌어요. 10시에 예약했던 손님이 9시 50분에 갑자기 못 온다고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용실 곳곳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작년에 큰맘 먹고 들여온 최신 디지털 파마기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280만 원을 주고 산 그 기계를 지난달에는 단 2번밖에 쓰지 못했거든요.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대기실의 가죽 소파들도 이제는 차갑고 쓸쓸해 보였어요. 벽에 걸린 거울들만이 텅 빈 공간을 무표정하게 비추고 있었죠. 10년이에요. 제가 이 미용실을 열고 운영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25살에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미용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 다른 미용실에서 경험을 쌓은 후 드디어 제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남편 하미드가 건설회사에서 받은 보너스와 제가 모아둔 적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었어요. 마리아, 정말 예쁘게 꾸몄네. 손님들이 좋아할 거야. 개업 첫날 하미드가 미용실을 둘러보며 흐뭇해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 파티마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로 항상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만큼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했죠. 원장님,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파티마의 첫마디였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1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개업 3개월 만에 예약 대기 목록이 생겼어요. 6개월 후에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해야 했죠. 1년 후에는 옆 가게까지 확장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딸이 시집 갈 때도 여기서 머리 해주세요. 이 동네에서 머리 하려면 마리아 미용실이 최고죠.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해주세요? 그런 칭찬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손님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일에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첫 번째 타격을 받았고 2022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어요. 2023년에는 새로운 종교 지침으로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더욱 제한되기 시작했죠. 원장님, 요즘 장사 어떠세요? 몇 달 전, 우연히 만난 미용업계 선배가 물어봤을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그리고 지금 2024년 3월, 저는 진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 2명만 받고도 이렇게 지친 건 마음의 무게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힘들었구나. 남편 하미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로 제 표정만 봐도 상황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하미드는 건설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지만 요즘은 그도 회사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경기가 어려우니 건설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거든요. 미용실 상황이 그렇게 나빠? 하미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 설명하기엔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절망적이었거든요. 마리아, 내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같이 가는 게 어때? 한 달 정도 머물러야 하거든. 처음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미용실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 달씩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이 어떤 때인데?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야. 하미드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번아웃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미용실도 당신도 모두 무너질 거야. 잠시 쉬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해. 하지만 직원들은, 미용실은 자이나부가 있잖아.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정말 쉬어보는 거야. 하미드의 말에 뭔가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지쳐 있었어요. 매일 같은 고민, 같은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지친 얼굴에 35살 여성이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한때 윤기 났던 머리카락도 푸석해져 있었죠. 미용실 원장이 이 모습이라니.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전 처음 미용실을 열었을 때의 설렘, 첫 손님을 받았을 때의 떨림, 직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행복했던 시간들. 언제부터 이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자이나부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원장님, 다녀오세요. 한 달 정도는 제가 잘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요즘 워낙 한가해서. 마지막 말은 작게 했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너무 한가해서 직원들도 할 일이 없을 지경이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아무리 한국이어도 바로 돌아올게. 걱정 마세요, 원장님. 제가 잘 지킬게요. 출발 전날 밤 하미드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발전한 나라야. 특히 미용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던데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K-팝이랑 K-드라마의 나라죠? 요즘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난리예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우디와 한국은 너무 다른 나라니까요. 문화도 종교도 모든 게 달랐죠. 하지만 하미드의 배려가 고마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영어는 할 수 있지만 한국어는 전혀 모르거든요. 게다가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을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걱정됐죠. 괜찮아. 서울은 국제도시야. 외국인들도 많고. 하미드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2024년 4월 22일 오후 2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사우디를 벗어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의 첫 느낌은 깨끗하다였어요.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빨리 걸어 다니더라고요. 마치 어딘가 급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입국 심사를 받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WELCOMETER to 코리어. 영어로 인사하는 그 미소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리야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학생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직장 여성들, 유모차를 밀며 혼자 쇼핑하는 젊은 엄마들. 하미드의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15층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는데 들어서자마자 또 놀랐어요.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디지털 도어록이었거든요.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회사 담당자가 종이에 적어준 숫자를 외우려고 했어요.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열쇠를 쓰는데 여기는 모든 게 디지털이더라고요. 첫날 저녁 하미드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봤어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 도시가 나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미드는 일찍 회사로 출근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죠.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히잡을 쓴 제 모습이 낯설겠죠. 하지만 그분은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편의점이 거의 몇 걸음마다 하나씩 있고 커피숍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GS25라고 적힌 편의점이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정말 신기한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 온갖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생활용품, 심지어 속옷까지 팔고 있었죠. 사우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계산대 옆에 있는 이상한 기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컵을 들고 그 기계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군요. 근처에 있던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영어로 설명해줬어요. 300원만 넣으면 커피가 나와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커피가 나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신기한 건 그 커피의 맛이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너무 달콤했거든요. 사우디의 진한 아라비아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계속 걸었어요. 거리에는 젊은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 민소매 옷, 히잡 없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그들의 표정은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게 자유구나. 순간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는 평생 히잡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사진이 있어서 그나마 익숙해 보이는 걸로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김치찌개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잠시 후 나온 음식은 빨간 국물에 뭔가 잔뜩 들어있는 찌개였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입안에 불이 난 것 같았어요. 물 좀 주세요. 급하게 영어로 외쳤어요. 옆 테이블 아저씨가 웃으면서 자기 물을 건네줬어요. 김치찌개 처음 먹어요? 더듬거리는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요. 오, 사우디. 석유 부자 나라. 아저씨가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게 가슴에 퍼졌습니다. 타국에서 만난 작은 친절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식당을 나와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요. 선미 헤어살롱이라는 작은 간판의 미용실이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봤어요. 안에는 파마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웃고 떠들면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머리를 하는 사람보다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떠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손에는 하나같이 작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내일은 들어가 봐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섰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서 있는데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자기 우산을 반쯤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같이 써요.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함께 우산을 쓰고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걸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했어요. 저녁에 하미드가 돌아왔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해. 그리고 이 도시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내일은 뭐 할 거야? 미용실에 가볼까 해. 오늘 하나 발견했거든. 하미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역시 당신은 미용실을 떠날 수 없구나.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미용실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운명이고 열정이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소리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어제 발견한 선미 헤어살롱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어요. 딸랑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파마 중인 손님을 두고 일어섰어요. 이름표에 선미라고 적혀 있더군요. 아, 외국인 손님이시네요. 환영합니다.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냥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저도 사우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거든요. 오, 미용실 동료네요. 앉아요, 앉아. 선미 원장님이 반갑게 저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그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 3시 미용실은 아주머니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머리를 하는 사람보다 그냥 앉아서 수다를 떠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딸이 3명이세요. 큰딸이 올해 대학 들어갔죠. 김 사장님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세요. 선미 원장님은 모든 손님의 이름과 사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종이컵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이거 믹스커피. 한국 사람 최애 커피예요. 한 잔 드실래요? 선미 원장님이 제게도 종이컵을 건넸어요. 작은 노란 봉지에서 갈색 가루를 꺼내 뜨거운 물에 타서 저어주었죠. 그 순간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첫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이건 커피가 아니라 달콤한 음료수 같았거든요. 너무 달아서 얼굴을 찌푸렸더니 주변 아주머니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처음 먹으면 다 그래요. 근데 자꾸 먹다 보면 중독돼요. 파마 중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번역 앱을 켜서 대화를 이어갔죠. 이렇게 단 걸 왜 좋아하세요? 단맛이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하루에 이거 한 잔이 낙이에요. 우리 남편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신기하게도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 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쓴맛과 단맛이 묘하게 어우러져서 계속 마시게 되는 맛이었어요. 나중에 선미 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1976년에 우리나라 동서식품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거예요. 커피, 설탕, 크림을 완벽한 비율로 섞어서 스틱 하나에 담은 혁신적인 발명품이죠. 정말요? 그럼 이건 한국에서만 파는 거예요? 맞아요. 외국으로는 수출이 안 돼요. 오래전에 미국 회사와 맺은 계약 때문에요. 더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믹스커피가 한국의 5대 발명품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어요.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에 이어서 말이죠. 원장님, 손님들이 머리 안 하고도 오나요? 그럼요. 여기는 동네 사랑방이에요. 커피 마시고 수다 떨러 오는 거지. 꼭 머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미용실이 단순한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이라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야.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이 커피도 그중 하나고요.
선미 원장님이 벽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작은 커피 머신이 있었죠. 100원만 넣으면 커피가 나와요. 싸니까 부담 없이 마시죠. 100원, 한국 돈으로 정말 작은 금액이었어요. 리알로 계산해도 얼마 안 되는 돈이었죠. 1시간쯤 있다 보니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손님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서도 바로 가지 않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머리는 안 하고 그냥 커피만 마시다 갔어요. 저 손님은 매일 와요. 집이 답답하대요. 선미 원장님의 설명이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다른 손님들이 모두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 여사님 오셨네. 어머, 오늘 한복 입으셨네.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손자 돌잔치 가는 길에 들렀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여성들의 안식처였구나. 넷째 날, 저는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울면서 미용실로 들어왔거든요. 선미 언니, 나 회사 그만뒀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일단 커피부터 마시자. 선미 원장님이 그녀를 포근히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작은 종이컵을 받아든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그녀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무슨 일이야? 회사가 너무 갑질을 해서.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위로의 말을 건넸죠. 나도 그런 적 있어. 힘내. 더 좋은 곳 찾을 거야. 놀라운 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믹스커피가 있었죠. 이 커피가 뭔가 특별한 성분이라도 있나요? 제가 선미 원장님께 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커피, 설탕, 크림. 그게 다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죠? 선미 원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커피와 함께 자랐거든요. 엄마가 타준 커피, 시험 공부하며 마시던 커피, 친구들과 나눠 마시던 커피. 그런 추억들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우리 사우디 여성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카르다몬 차를 마시며 나누던 이야기들, 대추를 먹으며 웃던 시간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여유가 사라져버렸죠. 원장님,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이 커피 문화를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요. 제가 며칠 동안 여기서 일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선미 원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일을 도와주겠다고요? 공짜로? 네. 대신 한국 미용실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물론이죠. 대환영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은 일주일 동안 선미 원장님의 미용실에서 보조 일을 하게 됐어요. 수건을 개고 커피를 타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미용실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었어요. 바로 관계였죠. 첫날 일을 도우면서 놀란 게 선미 원장님은 정말 모든 손님의 이름과 사연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민지 어머니 오시는 날이네. 딸이 취업 면접 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수연 씨 남편이 수술한 지 일주일 됐는데 많이 회복됐을까? 손님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세심한 관심이 정말 대단했어요. 둘째 날, 민지 어머니가 오셨을 때의 일이에요. 선미야, 우리 민지가 취업됐어. 문을 열자마자 크게 소리쳤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미 원장님뿐만 아니라 미용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커피는 제가 특별히 서비스할게요. 선미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하나의 큰 가족 같은 공간이라는 걸. 셋째 날에는 더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소 말이 없던 한 할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요즘 너무 외로워. 아들들은 다 바쁘고 며느리들도 안 와.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그 할머니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머니 딸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믹스커피를 한 잔 타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할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고마워라, 얘들아.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진짜 가족처럼 위로하고 돌봐주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넷째 날, 선미 원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리아 씨, 우리 미용실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15년 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저도 그냥 돈 벌려고 정신 없었어요. 손님들 빨리빨리 처리하고 회전율 높이는 것만 생각했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예요? 5년 전쯤인가. 한 단골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혼자 사신 분이었는데 우리 미용실이 그분에게는 유일한 사교 공간이었거든요. 선미 원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 조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고모가 살아계실 때 가장 행복해하신 게 선미 미용실에 가는 거였어요. 고모에게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머리를 예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커피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죠. 다섯째 날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선미 원장님이 작은 파티를 열었거든요. 오늘이 우리 미용실 15주년이에요. 작은 케이크와 김밥, 그리고 역시나 믹스커피가 준비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어느새 미용실은 축제 분위기가 됐죠. 선미야, 항상 고마워. 여기 아니었으면 우울증 걸렸을 거야. 우리 동네 최고의 사랑방이지. 15년 동안 수고했어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는 선미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제가 더 고맙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진짜 미용실이구나.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도우며 선미 원장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손님들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게 통하는 것 같아요. 여섯째 날,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한 젊은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울어서 난리가 났어요. 죄송해요, 원장님. 애들이. 괜찮아요, 괜찮아. 선미 원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른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짜증내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을 달래주더라고요. 어머, 애기가 얼마나 예뻐. 이리 와. 우리가 봐줄게. 엄마는 편하게 머리해. 아이들에게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를 타주고 장난감까지 꺼내주더라고요. 우리도 다 엄마였잖아. 서로 도와줘야지. 그 따뜻한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날, 선미 원장님이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예쁜 머그컵과 믹스커피 10박스였죠. 사우디에 가서도 이 맛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이 커피의 진짜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매개체라는 걸. 정말 감사해요. 꼭 다시 올게요.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미드가 물었어요. 많이 배웠어? 네. 미용실이 뭔지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 뭔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의외로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도요. 하미드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신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다행이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미용실에도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일단 커피부터 시작하자. 가방 속 믹스커피 박스들을 보며 다짐했죠. 리야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더위가 저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 같은 답답함은 없었죠. 오히려 빨리 미용실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 달 만에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자이나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원장님, 어떠셨어요? 많이 달라 보이세요. 그래, 좋은 일이 있었어.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다들 의아한 표정이었죠. 달콤한 커피요? 그게 뭐가 특별한데요? 일단 한번 마셔봐. 제가 직접 믹스커피를 타서 나눠줬어요.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으악, 너무 달아요. 이게 커피예요? 설탕물 아니에요? 하지만 자이나브만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 이거 맛있는데요? 이상하게 계속 마시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그렇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날부터 저는 미용실 한쪽에 작은 커피 코너를 만들었어요. 예쁜 테이블에 전기포트, 종이컵, 그리고 믹스커피를 진열했죠. 그리고 작은 안내문을 붙였어요. 한국의 특별한 커피를 무료로 즐기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어요. 라시다 씨,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커피가 있는데 한 잔 드셔보실래요? 라시다는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이었어요. 40대 초반의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로 항상 피곤해 지쳐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커피요? 신기하네요. 라시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눈이 동그래졌죠. 어머, 이게 뭐예요? 커피 맞아요? 한국 스타일 믹스커피예요. 어때요? 달긴 한데 이상하게 맛있네요. 그녀가 한 모금 더 마시는 걸 보며 안도했어요. 첫 관문은 통과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시다가 머리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 커피 뭐예요? 한국 커피래요. 되게 특이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끼리 커피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 선미 원장님. 미용실에서 봤던 그 장면이 우리 미용실에서도 재현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서비스가 끝나고도 바로 가지 않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거죠. 이 달콤한 맛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을 때 이거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소 말이 없던 누라 씨가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사실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대요. 모두가 놀랐어요. 사우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지만 그래도 첫 번째 부인에게는 큰 상처죠.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누라 씨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죠. 하지만 지나가요.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미용실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약이 다시 차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손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더 오래 머물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라시다 미용실에 가면 특별한 커피가 있대. 거기 분위기 너무 좋아. 편하게 수다 떨 수 있어. 입소문이 퍼지면서 새로운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그 중에는 믹스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어요. 믹스커피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10박스를 가져왔는데 2주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원장님, 커피가 거의 다 떨어져 가요. 자이나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겨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커피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급한 대로 리야드 시내를 돌아다니며 한국 제품을 파는 곳을 찾았어요. 다행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아시아 마트가 있었죠. 한국 믹스커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최대한 많이요. 주인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창고에서 박스를 가져왔어요. 가격은 한국보다 3배나 비쌌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미용실로 돌아와 커피를 채워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야. 희망이고 연결이고 위로야. 2024년 6월, 우리 미용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약이 다시 차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죠. 어느 날 하미드가 미용실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2달 만에 일어난 변화야? 완전히 다른 곳 같은데? 믹스커피의 마법이야. 아니야. 당신의 마법이지. 하미드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정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작은 종이컵 하나가 우리 미용실을, 그리고 여성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믹스커피 공급 문제였죠. 아시아 마트에서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원장님, 이러다가 커피값이 미용 서비스 수익보다 더 나갈 것 같아요. 자이나브의 걱정이 맞았어요. 그때 한 손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어때요? 요즘은 국제 배송도 되잖아요. 맞아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했어요. 여러 사이트를 찾아본 끝에 국제 배송이 가능한 곳을 발견했죠. 믹스커피 종류도 다양했어요. 오리지널, 헤이즐넛, 모카, 심지어 디카페인까지. 하미드, 이것 좀 봐. 이렇게 종류가 많아. 와, 대량 주문하면 할인도 되네. 배송비는 여전히 비쌌지만 아시아 마트보다는 저렴했어요. 고민 끝에 대량 주문을 했죠. 20박스씩 5종류. 총 100박스. 이렇게 많이 주문해도 돼. 이제 우리 미용실의 필수품이야. 투자라고 생각하자. 2주 후 거대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포장을 뜯는데 마치 보물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죠. 우와, 이게 다 커피예요? 이제 몇 달은 걱정 없겠네요. 새로운 맛의 커피를 소개하자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헤이즐넛 맛이 있다고요? 모카는 초콜릿 맛이 나요? 각자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고르는 재미가 생겼죠. 어떤 손님은 매일 다른 맛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낯선 여성이 미용실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옷차림과 분위기가 남달랐죠. 알고 보니 사우디 왕실 가문의 먼 친척이었어요. 여기 특별한 커피가 있다고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커피를 대접했더니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이거 정말 독특하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수입했어요. 한국. K-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는데 이게 그들이 마시는 커피군요. 그녀는 완전히 매료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죠. 여기가 그 유명한 한국 커피 미용실이야.
순식간에 우리 미용실은 한국 커피 미용실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K-팝과 K-드라마의 인기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터라 많은 여성들이 호기심에 찾아왔죠. 매출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단순히 미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한국 드라마 보셨어요? 주인공들이 맨날 이런 커피 마시더라고요. 한국 화장품도 좋다던데 여기서 팔아요?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우리 미용실이 단순한 미용 공간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있구나. 2024년 8월, 정말 특별한 손님이 미용실을 찾았어요. 사우디 국영방송 SBC의 여성 프로듀서 나일라였죠.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저는 SBC 기자 나일라입니다. 요즘 리야드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커피 미용실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인터뷰를 승낙했어요. 작은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었나요? 커피는 시작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한국에서 배운 건 바로 그거였어요. 취재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나일라는 저의 한국 체험담을 듣고 고객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고객 중 한 명인 파티마가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했어요. 이곳에 오면 다른 여성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집에서는 항상 엄마, 아내 역할만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고객 자밀라가 덧붙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우리 미용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국 커피 미용실을 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어요. 하루에 100명이 넘는 방문자가 몰리면서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용실에 도착하니 문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리아 씨, 저희는 종교부 식품 안전과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커피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관 오마르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이곳에서 서구 문화를 전파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어요. 사우디에서 종교 경찰의 방문은 사업 종료를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저 커피를 제공할 뿐이에요. 커피? 어떤 커피입니까? 조심스럽게 믹스커피를 보여드렸어요. 다행히 포장지에 할랄 인증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한국 회사에서 무슬림 시장을 위해 특별히 받은 인증이었어요. 조사관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죠.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은 없군요. 네. 완전히 할랄입니다. 30분간의 긴장된 조사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미용실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직원들에게도 질문했어요. 한참을 둘러보던 조사관이 마침내 말했어요. 할랄 인증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그가 또 다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성 전용 공간 규정은 철저히 지켜주세요.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사관이 떠나기 전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커피 한 잔 더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거 맛있네요. 그 순간 미용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물론이죠.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따뜻한 믹스커피를 한 잔 더 타서 드렸어요. 조사관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이런 문화 교류 활동이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긴장했던 표정이었죠. 원장님,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런데 이 사건이 오히려 홍보가 된 거예요. 종교 경찰의 방문 소식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거기 종교 경찰도 인정한 곳이래. 그럼 안전하겠네. 종교 경찰도 그 커피 맛있다고 했다던데. 보수적인 가정의 여성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명이 아이샤였어요. 니캅을 쓴 그녀는 처음에는 말도 잘하지 않았죠. 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천천히 계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아이샤는 조심스럽게 니캅을 벗었어요. 그리고 믹스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이게 뭐예요? 너무 달아서 웃음이 나요. 그 순간 그녀의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어요. 다른 손님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처음 오셨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커피도 맛있지만 사람들이 더 좋아요. 아이샤는 그날 3시간이나 있다가 갔어요. 떠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친구도 데려올게요. 정말로 다음 주에 그녀는 친구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도 모두 보수적인 가정의 여성들이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곳이구나. 정말 편안한 분위기네요. 그들이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소에는 집 밖으로 나오기도 힘든 여성들이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었으니까요. 2024년 9월, 저의 미용실은 단순한 미용 서비스를 넘어서 여성들의 커뮤니티 센터로 발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믹스커피 토크라는 모임이 열렸어요. 20-30명의 여성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죠. 첫 번째 믹스커피 토크날, 3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 출시된 프리미엄 믹스커피를 소개했어요. 바닐라 라떼, 돌체 라떼 같은 고급 라인이었죠. 우와, 이건 또 다른 세계네요. 카페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어요. 그날 우리는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 했죠.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남편이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기회와 행운을 이들과 나눠야겠다고. 여러분, 제안이 있어요. 우리 미용실에서 창업 멘토링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해요? 물론이죠. 제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돕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 여성 창업 스쿨이 시작됐어요. 매달 한 번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죠. 첫 졸업생은 하나니였어요. 25살의 젊은 주부였던 그녀는 온라인으로 수제 케이크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마리아 언니가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라일라. 집에서 할 수 있는 번역 사업을 시작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그녀의 재능을 발견해 준 게 바로 믹스커피 토크 시간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자밀라. 온라인으로 전통 액세서리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성공이 제 성공보다 더 기뻤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미용실은 단순한 미용실을 넘어 여성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정부에까지 전해졌나 봐요. 어느 날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방문한 거예요. 마리아 씨의 미용실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파이살 부장관이었어요. 작은 노력일 뿐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싶습니다.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는 건 어떠세요? 놀라운 제안이었지만 고민이 됐어요. 더 큰 공간도 좋지만 지금의 아늑한 분위기를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절충안을 찾았어요.
현재 미용실은 그대로 두고 바로 옆 건물을 추가로 임대해서 여성 창업센터로 만들기로 한 거죠. 그런데 2024년 말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이나브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원장님,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믹스커피 수출을 중단한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특정 제조 라인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요. 안전상 전량 회수한대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창고에 있던 300박스도 모두 회수 대상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또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난번 위기를 겪으면서 준비해둔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저는 비상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커피 업체들과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죠. 자이나브, 쿠알라룸푸르의 할랄 커피 회사에 연락해봐. 긴급 주문 가능한지. 누라, 터키 이스탄불의 업체도 연락해. 우리가 원하는 맛과 비슷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말레이시아 업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3인원 인스턴트 커피 생산 가능합니다. 할랄 인증도 보유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제품과 정확히 같은 맛은 어려워요. 대신 저희만의 독특한 블렌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일 후 도착한 샘플을 맛보는 순간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국 믹스커피와는 분명 다른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뭔가 다르네. 시음회에 참석한 단골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맞아요. 이건 말레이시아 버전이에요. 한국 믹스커피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좀 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손님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처음엔 어색하네. 그런데 자꾸 마시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 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달지 않아서 속이 편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한국 믹스커피는 이제 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정말 커피 맛 때문만일까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커피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문화였어요. 선미 언니가 저에게 준 건 믹스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었죠. 그 정신만 있다면 어떤 커피든 상관없어요. 한 단골 손님이 손을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커피 맛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와 우정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요. 이제는 마리아만의 특별한 커피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 스타일, 말레이시아 스타일, 터키 스타일까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한국 스타일, 말레이시아 스타일, 터키 스타일. 이제 정말 국제적인 카페가 됐네요. 손님들이 신기해했어요. 일주일 만에 새로운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믹스커피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리아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동서식품의 해외사업부 김 부장님이었어요. 저희가 마리아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우디 블렌드 마이너스 카르다몬과 사프란을 넣은 중동 스타일 믹스커피는 어떨까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이 들어간 커피가 만들어진다니.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입니다. 마리아 씨의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저희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문화 교류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2월, 드디어 마리아 스페셜 에디션이 완성되었습니다.
패키지에는 제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우디 블렌드 마이너스 한 여성의 꿈에서 시작된 기적의 맛. 라벨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국제적인 제품에 제 이름을 올리게 되다니. 첫 출시 기념 시음회를 열었는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게 정말 마리아 언니 이름이 들어간 커피예요? 와, 카르다몬 향이 정말 좋아요. 한국과 사우디의 맛이 완벽하게 조화됐네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꿈이 현실이 되었구나. 2025년 3월 사우디 정부에서 여성 창업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왕실 가족들도 참석했어요. 마리아 씨의 이야기는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특히 다른 문화에서 배운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한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여성부 장관 라일라 알 사우드 공주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상식은 중동 전역에 중계되었고 저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2025년 4월 한국 정부에서 저를 한류 문화 친선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요? 제가 한국 친선대사가 될 수 있다고요? 한국 영사관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마리아 씨의 활동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 우정을 증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문화 교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위촉식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공식적인 문화 친선 대사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언니. 공항에서 선미 언니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미 언니. 저는 친언니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서울시청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어요. 한국 외교부 차관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마리아 씨는 작은 믹스커피 한 잔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차관의 치사였어요. 위촉식 후 선미의 미용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처음 믹스커피를 마셨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언니,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이야. 마리아야, 이건 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내 노력과 진심이 만든 결과지. 그때 선미 언니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마리아야, 이제 정말 큰 계획이 생겼어. 뭔데요? 중동 전체에 믹스커피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 여성들이 서로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말이야. 선미 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대단한 계획이네. 어떻게 진행할 거야? 저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각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믹스커피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문 저는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사우디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믹스커피 100박스와 함께 한국의 다른 문화 상품들도 가져왔어요. 2025년 8월 저의 중동 믹스커피 네트워크 첫 번째 국제 컨퍼런스가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6개국에서 50명의 여성 창업가들이 참석했어요. 우리는 작은 커피 한 잔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중동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 말했어요. 컨퍼런스는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발표는 쿠웨이트의 사라가 한 믹스커피와 여성 교육이었어요. 저희는 미용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문맹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30명의 여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파티마는 믹스커피 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해 발표했어요. 믹스커피를 마시며 사업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임에서 지금까지 50명의 여성 창업가가 탄생했습니다. 바레인의 누라는 온라인 믹스커피 커뮤니티를 소개했어요. 코로나로 만날 수 없을 때도 온라인으로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지금은 회원이 5,000명이 넘어요. 이런 혁신적인 사례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참석자들은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리야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믹스커피라는 작은 매개체를 통해 큰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해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동 여성들의 자립과 상호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첫째, 매년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다. 둘째,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한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 넷째,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여성 창업을 지원한다. 다섯째,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 9월 현재 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6개국에 250개가 넘는 여성 커뮤니티 공간이 생겼고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부 정책이에요. 사우디 정부가 여성 창업 특별법을 제정했거든요. 마리아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미용실 원장이 아니라 5,000명의 여성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매달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어제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첫 손님이었던 라시다가 미용실을 찾아왔는데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온라인 베이커리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루에 50개씩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어요. 당신이 준 용기 덕분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받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죠. 최근에는 더욱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저희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마리아 씨의 커뮤니티 모델을 프랑스에서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파리의 한 여성단체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코리아타운에서 믹스커피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여성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일상이에요. 오늘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미용실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던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인사해요. 오늘은 어떤 커피 드릴까요? 오리지널이요. 역시 처음이 최고예요. 이제 우리 미용실에는 30가지가 넘는 커피가 있어요. 한국 믹스커피부터 시작해서 터키 커피, 말레이시아 커피, 그리고 제 이름이 들어간 마리아 스페셜까지. 하지만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건 그 첫 번째 믹스커피예요. 모든 시작이었던 그 달콤한 맛. 점심시간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원장님, 우리 미용실이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러게. 누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겠어? 자이나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 알았어요. 원장님이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오후에는 새로운 창업 스쿨 수업이 있었어요. 35기 수강생 40명이 열심히 듣고 있었죠. 기억하세요. 성공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관심, 작은 배려, 그리고 진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 믹스커피를 마셨을 때도 너무 달아서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시다 보니 이렇게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음료가 되었어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미드가 물었어요. 후회는 없어. 이렇게 바빠진 거. 예전에 조용한 삶도 좋았잖아. 잠시 생각했어요. 1년 반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며. 후회는 없어. 이게 내 운명이었나 봐. 그리고 이 모든 게 작은 노란 봉지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집에 도착해서 선미 언니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연락해요. 마리아 씨, 다음 달에 또 갈게요. 이번엔 더 큰 팀이랑. 기다릴게요. 이번엔 사막 투어 스페셜 코스 준비할게요. 통화를 끝내고 책상 위에 놓인 머그컵을 봤어요. 선미 언니가 처음 준 그 머그컵. 거기에 마리아 스페셜 믹스커피를 타서 마시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라시다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달콤한 커피처럼 내일도 달콤한 하루가 되기를. 지금까지 마리아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마시는 그 노란 봉지 믹스커피 한 잔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혁명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국인이라면 김치, 쌀밥만큼 당연하게 여기는 그 믹스커피. 1976년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발명한 이 위대한 창조물이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발명품에 선정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정의 매개체였던 겁니다. 그 절묘한 단맛 속에 담긴 건 커피와 설탕, 크림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최고의 맛을 가장 간편하게 만들려는 혁신 정신이었어요. 1970년대 미국 제너럴 푸드사와의 계약 조항 때문에 해외로 단 한 포도 나갈 수 없었던 이 특별한 커피가 개인들의 작은 노력으로 국경을 넘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종교 경찰조차 이거 맛있네요 라고 말하게 만든 우리 믹스커피의 마법. 보수적인 중동 사회에서 여성들의 자립과 해방을 이끈 그 작은 노란 봉지의 힘. 외국의 한 칼럼니스트가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신 믹스커피에 대해 쓴 글처럼 이 커피는 정말로 부자건 가난하건 누구에게나 저렴한 가격의 고품질 행복을 선사하는 놀라운 물건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정한 문화의 힘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작은 나눔에서 시작되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된다는 걸요. 한 잔의 믹스커피가 만든 기적. 그것은 단순히 음료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정의라는 가치가 종교와 문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보수적 전통을 지켜왔던 중동 사회에서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거대한 자본도 정부의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작은 미용실에서 배운 따뜻한 관심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곳곳에서 여성들이 모여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꿈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들 손에 든 작은 종이컵 속에는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이 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마리아처럼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믹스커피를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노란 봉지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낸 기적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진 작은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달콤한 믹스커피 같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